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쌀쌀한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10도 이상 기온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월요일부터 꽃샘추위가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가리키며 어제만큼 추운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어제보다 추위가 누그러진 곳도 있지만 오늘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반짝 추위가 조금 풀리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 11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10도 이상의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 번 반짝 추위와 시소를 타다 보면 따뜻한 봄이 오겠는데요. 수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7도, 김천은 영하 11도, 포항은 영하 1도로 시작해서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표적인 굴뚝 산업인 철강업계가 친환경 산업으로 환골탈퇴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30년 이상 된 포항철강공단의 낡은 설비들이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로 바뀌고 탄소 위기 극복을 위한 발걸음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경북 포항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이 간판을 내걸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사업단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둥지를 트고 포항철강공단을 미래형 혁신산단으로 바꾸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선 올해 170억 원을 투입해 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및 스마트 물류 에너지 플랫폼 구축,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등 5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오는 2027년까지 2,772억 원을 투입해 포항철강공단의 체질 자체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산단 대개조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산단이 과거의 생산 기능에 머물지 않고 혁신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좀 탈바꿈하자 하는 내용이 아마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 내용입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중장기 목표에는 대표적 굴뚝 산업인 철강업계의 탄소 배출 저감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저탄소 철강 생산을 위해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와 손을 잡고 1,5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철강 ESG 상생펀드를 활용해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환원 제출 기술은 철강 산업의 생존 자체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기관과 기업 모두 조속히 가시적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포항 철강산단을 R200 친환경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계획도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의 사업 목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철강공단의 시설이 개선되고 탈탄소 공정이 도입되면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대기질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발맞춰서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할 대학교를 모집합니다. 지정을 원하는 대학교는 오는 3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포항시는 센터 운영을 위해 매년 약 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입의 수시, 정시 모집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데요. 대구 경북에서 정원을 모두 채운 대학은 7곳에 불과하고 정원의 10%도 채우지 못한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추가 모집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개강을 코앞에 두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될지 우려됩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수십여 % 선발대학 등 3곳을 제외한 대구 경북 19개 대학의 정시 모집 현황입니다. 대학에 따라 미충원율이 90%를 넘는 등 정원의 절반도 뽑지 못한 곳이 5곳이나 됩니다. 미충원율이 10% 이하인 곳은 정원을 모두 채운 디지스토와 대구 교대 포함 7곳에 불과합니다. 19개 대학 평균 미충원율은 27.9%로 10명 가운데 3명꼴입니다.
전국을 기준으로 모집과 충원 비율을 비교하면 지역 대학의 약세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전국 산재대학 모집 중 대구 경북 산재대학 모집 비율이 11%인데 비해 이번 추가 모집 비율이 전국 대비 17%로 높았기 때문에 대구 경북대학의 신입 충원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 입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올해 고3 학생 수는 지난해보다 6.3%나 적어 신입생 선발이 아니라 모집으로 버티기가 될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 대학들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생존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다 통합형 수능에 따른 이과 강세와 수도권 집중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가 제일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시즌이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이제 완전히 서울 쪽으로 가려고 수도권 가려고 하니까 이번 정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은 오는 28일까지 마지막 학생 충원 기회인 추가 모집을 합니다. 수시에 합격하지 않았고 정시에서 지난 17일까지 등록하지 않은 수험생은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모집 역시 상위권 대학으로의 연쇄 이동으로 상당수 대학은 대규모 미충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 등록이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진행됩니다. 후보 등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오늘 등록이 마감되면 추첨을 통해 기호를 결정합니다. 선거운동은 내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3월 7일까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경북에서는 농협 146곳, 수협 9곳, 산림조합 23곳 등 모두 178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노인 요양시설인 정혜원이 지난해 노조 설립 등을 이유로 폐업 절차를 밟으면서 요양보호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의 원장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고 장기 요양급여비 수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장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시청 앞에 대형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노조활동으로 시설의 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돌연 폐업을 선언한 노인요양시설 정혜원에서 일하던 요양보호사들입니다. 노조는 위장 폐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시설 측은 폐업 절차를 이어갔고 결국 50명 가까운 요양보호사들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너무 좀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저희들도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한번 뭉쳐봤는데 이 시설의 원장은 불교 기반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법인 산하에는 정혜원을 비롯해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여러 개 있습니다. 포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원장이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장기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짠지 깎는 걸 한번 봤고 그 외에는 이제 안 보시더라고요. 원장실에서 근무하는 걸 못 봤어요. 조사에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장이 노인복지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장기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받아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케어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계획을 짜고 그리고 내부에 있던 종사자들 관리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그 범위를 넘어섰다라. 이렇게 받아간 금액은 약 2년 반 동안 3억 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혜원 측은 부당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르신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인력들을 허위로 배치한 것도 아니었는데 시설장이 외근이 많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청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이의를 신청한 거고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포항시는 정혜원의 폐업 신청을 반려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혜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노동조합이 진정을 제기한 임금체불 사건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상북도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500여 곳을 대상으로 통합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올해 지도 점검은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기와 수질, 폐기물 등 분야별로 통합해 진행하며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 침체와 기업의 경영 악화를 감안해 경미한 사항은 처벌보다는 계도와 개선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지도점검에서는 702개 사업장을 적발해 이 가운데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중대 위반 92곳은 형사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위반 사업장은 행정 처분과 배출 부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동해안의 대게 어획량이 불법 남획 등의 영향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획량은 줄고 코로나로 경기마저 위축되면서 대게 어민과 상인 모두 어려운 실정인데 대게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한 영덕 대게 축제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이번 주말 영덕에서 열립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새벽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어선에서 싱싱한 대게를 건져 올립니다. 곧바로 크기별로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고 대게 중매 상인들이 몰려들어 경매를 시작합니다. 가장 크고 품질이 좋은 대게는 한 마리에 20만 5천 원에 낙찰돼 평년에 비해 20%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이번 겨울 대게 어획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코로나 여파로 소비도 줄면서 대게 어민들과 상인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덕 지역 대게 위판량은 18톤에 그쳐 1년 전 30톤에 비해 60%에 불과하고 위판 금액도 47%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어획량이 60%밖에 안 되고 배에서 드는 경비 자체는 작년에 1.5배가 들고 상인들도 어렵고 어획량이 없어서 배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경북 동해안 전체 대게 어획량도 10년 전 연간 2,000톤이 넘었지만 지난해 1,500톤으로 매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침체된 영덕 대게 소비를 촉진하고 홍보하기 위해 영덕 대게 축제가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영덕 3사 해상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의 대면 축제로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3년간 저희들이 축제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축제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 영덕 대게의 참맛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한편 울진군도 오는 23일부터 나흘간 후포항 일대에서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영덕군은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26회 영덕 대게 축제 기간에 강구항 일대 대게 상가의 호객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축제 기간 소비자 감시원을 3인 1조로 구성해 강구 대게 상가 거리에서 호객 행위 근절과 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강구항 대게 상가의 호객 행위로 인해서 교통체증과 불친절, 바가지 요금 등으로 영덕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울진군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 전기, 수소차 민간 보급 규모를 128대로 정하고 구매 희망자를 접수합니다. 지원 규모는 전기 승용차 90대와 화물차, 수소 전기 승용차 등 모두 128대로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 기업체가 지원 대상입니다. 보조 금액은 전기 승용차 최대 1,28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800만 원 등이며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경주시는 친환경 전옥스 보일러 70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읍면동을 통해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규모와 금액은 일반 가구 670대에 10만 원, 저소득층 30가구에 60만 원입니다. 전옥스 보일러는 열 효율이 높고 질소 산화물을 8분의 1 수준으로 줄여주는 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포항시는 올해부터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합니다. 겨울에 밀, 보리, 조사료를 단작할 경우 헥타르당 50만 원, 여름에 논콩, 가루쌀은 100만 원,
이들 작물을 이모작할 경우 헥타르당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오는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주시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원, 특정 분야 공직자 376명에 대해서 재산 변동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경주문화재단,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스마트 미디어 센터 등 공직 유관관계 임원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자 중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은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됩니다. 월요일부터 꽃샘추위가 변덕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가리키며 어제만큼이나 추운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어제보다 추위가 누그러진 곳도 있지만 오늘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반짝 추위가 풀립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11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10도 이상의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 번 반짝 추위와 시소를 타다 보면 따뜻한 봄이 오겠는데요. 수요일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7도, 김천은 영하 11도, 포항은 영하 1도로 시작해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12도까지 기온이 쑥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는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고령 영하 8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고령 모두 11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김천은 영하 11도로 출발해 낮에는 구미 11도, 김천 1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7도, 봉화도 영하 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9도, 봉화 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1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고요. 토요일에는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